앞에 예제에서 우리는 논리 함수나 논리 회로를 설계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가지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할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도 함수값은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한 성질을 최초에 1849년에 조지 불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대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불리안 알제브라 또는 부대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에 약 한 80년이 지난 후에 클로드 셔넌이라는 사람이 이런 부대수를 좀 더 발전시켜서 여러가지 정리나 프로퍼티들을 찾아내서 부대수를 집대성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대수는 우리가 일반적인 단술 연산에서 사용하는 대수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잘 이용하게 되면은 회로 또는 함수를 최적화해서, 즉 비용이 최소화되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부대수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대수의 기본적인 공리라고 하죠. 엑시옴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리를 먼저 몇 가지 살펴보죠. 먼저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AND하고 OR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ND 함수는 일반 대수의 곱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OR 함수는 덧셈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은 이같이 OR 함수에서 덧셈을 할 경우에, 즉 1 더하기 1은 사실 일반 대수에는 2가 되는데 이 부대수에서는 1이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나 이런 데서 이진법을 배웠겠지만 이 이진법의 근간이 부대수입니다. 이때 나타낼 수 있는 수가 0하고 1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2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외에는 대부분 일반 대수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을 보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대수하고 상당히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0하고 1을 AND 해도 0이 되죠. 또 1하고 0을 OR 해도 1이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대수랑 같은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NOT 오퍼레이션, 즉 인버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대수에서 없던 특징이죠. x가 0일 때 그것의 not의 값은 1이 되고, x가 1일 때 그것의 not의 값은 0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공리를 살펴봤고, 이런 공리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정리를 유도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살펴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변수에다가 0을 AND 하면 0이 되고, 어떤 변수에다 1을 OR하면 1이 된다는 기본적인 정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증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x에 1을 곱하면 x가 되고 x에 0을 더해도 x가 되는 이런 일반 대수와 성질과 마찬가지로 부대수에서도 AND하고 OR에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하고 x를 곱하면 x의 자승이 되지만 부대수에서는 x가 된다는 것, 그리고 x하고 x를 OR 시킬 경우에 2x가 되는 것이 아니라 x가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자, 마지막으로 x하고 x바, 즉 not 오퍼레이션을 가한 x값이죠. 그것을 AND 하면 0이 되고 x하고 x바를 OR하면 1이 된다는 것도 중요한 성질입니다. 또한 한번 반전시킨 것을 또 반전시키면 원래의 값으로 되돌아온다는 것, 이것도 부대수의 특징입니다. 공리하고 정리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부대수의 몇 가지 특성, 특히 듀얼리티, 이중성을 포함한 특성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대수에서 쓰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여기서도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환 법칙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고, 결합 법칙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AND 함수하고 OR 함수를 마치 곱셈하고 덧셈에서 분배 법칙이 적용되듯이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법칙인데 흡수 법칙이 있습니다. 이 흡수 법칙은 부대수에서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x와 y를 AND 시킨 것을 다시 OR하면은 x가 된다, 이런 흡수 법칙이죠. 즉 x and y가 x에 흡수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x하고 y를 OR 시킨 것을 x와 AND 시키면은 마찬가지로 x가 되는 거죠. 즉 이 부분이 x 플러스 y가 x에 흡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combining law죠. combining law는 이와 같이 x하고 x가 y의 인버전된 값하고 인버전되지 않은 값, 이 두 개와 각각 AND 한 것을 OR 시키면은 결국
값이 x가 된다는 것이죠. 즉 x가 1일 때 y가 1인 경우하고 0인 경우를 둘 다 합치면은 x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즉 y에 상관없이 x가 1이면 1이 되고 x가 0이면 0이 된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or와 and를 서로 반대로 놓았을 경우에도 같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드몰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질은 여러분들이 이 불 함수를 배우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다른 특징들은 일반적인 대수에서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지만 이 드몰간의 정리는 이 부대수에서 독특한 성질로 나타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것을 볼까요? x하고 y를 AND 시킨 것을 NOT 시키면은 각각을 NOT 시킨 것을 OR 시킨 것과 같다. 이런 법칙입니다. 이때 보면은 전체를 NOT 시킨 게 각각의 NOT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AND가 이와 같이 OR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불대수에서는 이와 같이 NOT만 더 추가된다면 AND를 가지고 OR을 만들 수도 있고 OR을 가지고 AND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드몰간의 법칙의 특징이죠. 밑에 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x하고 y를 OR 시킨 후에 그것을 NOT 시키면 각각을 NOT 시킨 것을 OR 시킨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면 드몰간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 AND를 OR로, OR을 AND로 이와 같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NOT 오퍼레이션이 이와 같이 필요하게 되죠. 이런 것이 드몰간의 법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부대수의 공리, 정리, 그리고 여러가지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특성을 하나 빼먹었군요. 마지막 특성은 이와 같이 x하고 x바와 y를 AND 시킨 것을 OR 시키면은 이것은 마치 x하고 y를 OR 시킨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x가 1이 되면은 x바는 반드시 0이 되죠. 그래서 뒤에 거는 살펴볼 것도 없게 되죠. 반대로 x가 0이 되면 이쪽은 살펴볼 필요가 없게 되고 이쪽은 1이 되니까 y만 살펴보면 됩니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x하고 y 자체만 살펴보면은 반대값 x의 NOT 값을 고려하지 않아도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칙은 어떤 수식을 최소화하는데 많이 쓰는 법칙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 봤던 드몰간의 법칙을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의 변수 x하고 y에 대해서 truth table을 가지고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x, y가 가질 수 있는 모두의 경우의 수 4가지를 여기서 표시했고요. 이때 x하고 y의 AND 값 나왔고 그것을 반전시킨 값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드몰간의 법칙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이 좌변에 나와 있는 수식이죠. 그러면 우변에 나와 있는 수식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x하고 y를 각각 반전시키면 이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또 0101이 1010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x바하고 y바를 OR 시키게 되면은 이때 1110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값은 앞에서 x하고 y를 AND 시킨 다음에 NOT을 시킨 값하고 같습니다. 즉 좌변하고 우변이 서로 같아서 결국 드몰간의 법칙 이 두 개가 같게 됩니다. 이와 같이 truth table은 어떤 정리나 법칙을 증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여러가지 부대수의 공리, 정리, 그리고 특성들을 가지고 수식을 한번 최소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예제 2.1하고 2.2가 각각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최적화되는 그런 연습을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요. 여기서 잠깐 한 10분간 강의를 멈추시고 직접 한번 풀어보십시오.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는 이 풀이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일단 멈추시고 풀어보십시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나요? 이제 예제 2.1을 먼저 하면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x1, x3의 5하고 그 다음에 x1 바, x3 바의 5와 두 개를 갖다가 AND 시켰을 때 값이 x1, x3 바 그리고 x1 바, x3의 5와로 이렇게 표시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좌변을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서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것이 이와 같이 x1 바하고 x3 바를 각각
x1 플러스 x3에다 곱해줬습니다. 분배법칙이죠. 그리고 분배법칙을 한 번 더 적용을 하면 x1바를 x1과 x3에, 그리고 x3바를 x1과 x3에 가까이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수식입니다. 이때 이 수식을 잘 살펴보면은 x1하고 x1바, 그 다음에 x3하고 x3바가 둘 다 곱해졌습니다. 즉 어떤 변수 값하고 그 변수를 반전시킨 것을 곱해주게 되는데, 이것은 앞에 정리 8에 의해서 0이 됨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수식이 되고, 이때 이 수식은 우변에 비해서 위치가 서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위치를 도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치를 바꾸는 것은 이와 같이 교환법칙을 사용을 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개의 수식이 서로 같음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좌변을 줄여보고 우변을 줄여봐서 두 개가 같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좌변의 경우에는 여기 x1을 그리고 x2 바를 묶어서 인수분해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분배법칙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때 보면 x3바하고 x3가 5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은 1이 되죠. 여러분들 앞에 정리들을 살펴보시면 이런 정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1하고 어떤 변수하고 곱하면 그 변수 자체가 되죠. 이것들 정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x1하고 x2 바를 5화시킨 값이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변을 볼까요?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변에서 x1을 인수분해하면 이와 같이 분배법칙을 적용하게 되죠. 이와 같이 되고요. 이때 x2하고 x2 바가 5가 됐으니까 그것이 1이 되죠. 1은 없어져 버리고 이와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환법칙을 사용해서 두 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앞에서 배운 여러가지 성질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성질이죠.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x가 1일 때 하고 x가 0일 때를 이렇게 같이 섞을 때는 이 부분이 없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수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수식과 이 수식 두 개 비교해 보면 같죠. 그래서 이 두 수식의 같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가지 부대수의 공리, 정리, 그 다음에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공리, 정리 또는 성질을 사용을 해서 어떤 수식에 조작을 가하는 것을 algebraic manipul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algebraic manipulation 위에 Venn diagram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논리를 최소화하거나 혹은 어떤 수식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Venn diagram은 이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수 1은 이와 같이 전체 집합을 표시하게 되고, 상수 0은 공집합을 표시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변수라 하면은 이와 같이 어떤 영역이 정의가 되고, 변수의 인버전이죠. 반전 상태는 그 영역의 나머지 부분이 됩니다. 여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AND 함수, OR 함수 이와 같이 표시될 수 있죠. 그래서 교집합과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차집합, 그리고 어떤 복잡한 수식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x하고 y의 AND 부분, 이 부분이 되죠.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z 부분이 서로 합집합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영역이 전부 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죠.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어떤 법칙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한번 응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분배법칙 기억나시죠? 이 분배법칙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좌변에 나와 있는 x값하고 y와 z를 이와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놓고, 이것을 다시 AND 시킨 값이 여기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x하고 y의 AND 값, x하고 z의 AND 값이 이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이 두 개를 우화시킨 것이 여기 여섯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세 번째, 여섯 번째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이 서로 같음을 알 수 있고, 그로써 요 두 개의 수식 같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결국 분배법칙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자, 이번에는 어떤 수식이 두 개가 등가임을 증명하는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봅시다. 여기 이와 같이 수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 수식의 좌변을 먼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때 입력 변수는 x, y, z 세 개군요. x하고 y의 AND죠. 교집합. 그 다음에 x바 z, 즉 z에서 x를 뺀 차집합이 되죠. 그것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하고 Z의 교집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전부 오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세 개의 합집합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합집합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우변을 봅시다. 우변은 이와 같이 X하고 Y의 교집합, 그 다음에 X바와 Z의 교집합이니까 Z에서 X를 뺀 것이죠. 이 두 개를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고, 이 두 개를 오화한 거니까 합집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됩니다. 이때 여기 네 번째하고 일곱 번째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이 서로 같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좌변과 우변이 등가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유대수에 있어서 몇 가지 표기 방법 또는 용어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대수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부유대수에서 그대로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표기 방법하고 용어를 살펴보죠. 이때 부유대수하고 보통 산술, 연산하고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and는 곱에 해당이 되고 우화는 합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1, 5와 1은 1이 되는 반면에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두 개가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산술 연산에서 사용한 곱하고 합을 그대로 부유대수에서 and하고 오화로 대용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부유대수에서 표현하는 수식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sum of products, 즉 곱의 합이죠. 그 다음에 product of sums, 즉 합의 곱, 이런 형태로 표현할 것입니다. 곱의 합의 경우, sum of product의 경우 먼저 각 변수들을 이와 같이 곱으로 먼저 표시한 다음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합으로 이렇게 묶어냅니다. 마찬가지로 product of sums는 각 변수들을 이와 같이 먼저 합으로 표시한 다음에 그것을 곱으로 묶어내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할 것은 sum of product 형태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 때에 따라서 product of sums로 나타낼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대수에서도 보면은 어떤 연산자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유대수에서는 이 우선순위가 not이 최우선이고 다음에 and, 오화의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not이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and가 그 다음에 높다 그랬죠. 그래서 and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여기 표시가 잘못됐군요. 이게 and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and가 그 다음이고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게 오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산의 순서가 결정됨을 이해하시고 잘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